안녕하세요. 2025년 7월 3일자 증권사 리포트 요약본, 이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맥을 좀 짚어보려 합니다. 그냥 정보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고요. 이 데이터들이 진짜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께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네, 오늘 자료를 보면요. 2분기 실적 전망부터 하반기 예측, 또 산업별 주요 이슈까지 정말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 자동차, 조선, 엔터테인먼트, 여러 섹터에 걸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개별 기업 소식이랑 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거시적인 산업 동향을 연결해서 해석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역시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건 반도체군요. SK하이닉스는 관세 이슈 전에 수요가 늘어서 기대치가 높다 이런 얘기가 있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HBM, 그 고대역폭 메모리 실적이 다소 아쉽다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근데 두 회사 모두 2025년 전체 전망은 또 올랐단 말이죠. 이 단기적인 HBM 실적 차이, 이거 왜 그런 걸까요? 혹시 보고서에 힌트 같은 게 있었나요? 네. 보고서들이 직접적으로 딱 짚기보다는 기술적인 접근 방식 차이, 아니면 수요일 문제, 혹은 주요 고객사의 전략 차이,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시사하고는 있어요. 삼성전자의 HBM이 기대에 좀 못 미쳤다는 평가는 있지만, 그렇다고 기술 경쟁에서 뒤처졌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좀 이릅니다. 아, 그렇군요. 더 중요한 건 결국 AI 시장이 크면서 HBM 수요 자체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거고요. 양사 모두 이 기회를 잡으려고 총력을 기울일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군요. 아, 이게 기술 경쟁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라 흥미롭네요. 반도체 말고 조선업 부활, 이것도 눈에 확 띄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 모두 목표 주가가 올랐어요. 특히 HD 한국조선해양은 필리핀 수빅 조선소 가치가 부각된다. 삼성중공업은 하반기 수주 기대감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그냥 개별 기업 호재 그 이상인가요? 그럼요. 이건 전반적인 조선업황 개선에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과거의 구조조정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걸 딛고 이제 글로벌 교역량이 늘고, 또 낡은 배들 교체해야 하는 수요도 있고, 네. 거기다 LNG선 같은 친환경 고부가치 선박 수요가 늘면서 한국 조선업 경쟁력이 다시 주목받는 거죠. 아하. 다만 보고서들 중에는 인력 확보 문제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가격 변동성 같은 거, 이런 잠재적 위험 요인도 같이 지적하고는 있습니다. 확실히 양면을 다 봐야겠군요. 이런 기관산업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방위산업 소식도 정말 뜨겁네요. 현대로템,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 이게 약 9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는데, 불확실성 해소, 그 이상의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9조 원, 이 규모 자체도 크지만 이건 단순 수출 계약을 넘어서는 거죠. 그 K 방산의 기술력, 또 신뢰도를 국제적으로 딱 입증하는 사례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다른 나라로 확장될 가능성도 높이고, 또 관련된 협력 업체들 성장까지 이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국가 경제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고요. 이런 대형 계약들이 경제의 한 축이라면 또 다른 중요한 흐름은 역시 친환경 궤타요.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다거나,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 SMR, 그 소형 모듈 원자로 프로젝트 착공 소식 같은 거요. 네, 맞아요. 특히 그 미국 SMR 프로젝트 착공은 원자력 에너지가 다시 좀 부상할 수 있겠다, 이런 중요한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하려면 원자력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기술력 있는 한국전력이나 한전기술 같은 기업들한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아, 물론 정책적인 논의나 사회적 합의 같은 건 또 필요하겠지만요. 네, 물론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하고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의 바람이 부네요. 개인적으로는 그 경동나비온 있잖아요. 미국 가스 순간식 온수기 시장에서 점유율 50%로 1위를 지키고 있다. 이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 치열한 북미 시장에서 이런 성과를 냈을까요? 보고서들을 보면요.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 그리고 효율적인 유통망 구축, 또 빠른 서비스 대응, 이런 것들을 성공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강자인 린나이를 제쳤다는 건 이게 단순 점유율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 기업의 기술력, 또 마케팅 역량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런 숨겨진 강자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AI랑 클라우드 분야 약진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정부의 AXC, 그러니까 기업들의 인공지능 전환 활성화 정책 덕분에 LG CNS, 더존비존, 한글과 컴퓨터 이런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고 삼성 SDS도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고요. 네, 이 디지털 전환은 이제 거스릴 수 없는 큰 흐름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다 잘 나가는 건 아니에요. LG생활건강이나 LG이노텍처럼 일부 기업은 2분기 실적이 기대에 좀 못 미칠 거다 이런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결국 같은 산업 안에서도 이렇게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엔터 쪽을 좀 보면 BTS의 2026년 완전체 컴백이랑 월드 투어 계획. 이게 하이브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이런 기대감이 크네요. IP,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다각화 전략도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강력한 IP는 엔터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죠. 자,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하반기 시장은 반도체, 조선, 방산, 그리고 AI, 친환경 에너지 같은 성장 동력이 뚜렷한 분야를 중심으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업별로 실적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고 또 관세 문제나 글로벌 경기도나 가능성 같은 외부 변수도 항상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단기 실적과 장기 성장성, 이걸 좀 균형 있게 봐야겠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정보들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오늘 이야기 나눈 수많은 기술과 산업 변화 속에서 앞으로 5년, 아니 10년 뒤에 여러분의 삶을 가장 크게 바꿀 혁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